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그 약간 스타일을 바꿔서 방송을 하는데 뭐 이제 점점 더 개선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03번째 주인데 역시 그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국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중국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그 최근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중국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참 올바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중국의 대사 싱하이밍 이 대사가 우리나라 신문 지면을 빌려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말한 것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국이 한국의 정치에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중국, 한국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그 주장 또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그 7월 12일 날이 그 필리핀이 국제 그 상설 국제재판소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승리한 5년째 되는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미국이 저쪽 서사군도라는 그 섬에서 또 자유의 항해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미국 군함을 쫓아냈다는 쫓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냈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7함대 대변인이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참 놀라운 말을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 한국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름 후보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이시죠.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 정치가 중에서는 정말 그 몇십 년 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당당한 그런 말씀을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냥 기본 내용을 보면은 한국 외교 안보의 축은 중심축은 미국이다라고 얘기했고 사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중국이 매일 비판하지만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역의 문제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수평적 대중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를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오히려 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윤 총장이 전 총장이죠. 한미 관계는 상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한미 관계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를 변수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죠. 그냥 그 윤 총장이 한 말을 몇 가지 더 보면은 한미 관계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강대국에 포함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등한 취급을 받았던 것은 한미 동맹이라는 안전장치죠. 그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또 공고한 한미 동맹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너무나도 국제정치의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관계가 가능하다. 다 맞는 얘기죠. 국제정치의 본질은 힘입니다. 그리고 힘은 자기 스스로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동맹의 힘, 친구의 힘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는 아주 100%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도 물론이고 경제도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안미 경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안미는 물론이지만은 경도 미가 맞는다고 봅니다. 안미 경미가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 윤 전 총장이 미국과 등을 지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 명료성으로 기업을 리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략적 명료성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으로 몇 년 동안 뭐 중국하고 미국이 다투면은 뭐 우리는 뭐 가운데 쓰겠다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치는 언제라도 밴드웨고닝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뒤에 매달려가는 겁니다. 업혀가는 겁니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한테 업혀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뭐 이 더 쉬운 그런 외교 정책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참 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외교 정책을 폈는데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사드 가지고 참 매일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드 미사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가 됐죠. 사드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미사일 배치했다고 분노를 하는 이유는 그 방어용 미사일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레이더가 사드 미사일 그 레이더가 만주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왜 만주 보느냐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1000개도 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1000개도 넘는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겠다고 갖다 놓은 미사일 가지고 저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드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고, 일단 1차적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만주를 볼 수 있지만은 중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갖다 놓은 사드 미사일이 만주를 쳐다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핵공격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날아가는 것을 미국이 보고서 요격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가,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의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만주를 날지 않습니다. 그거는 북극으로 향해서 날아가요. 그래야지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지금 방금 중국의 미사일이 서울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게 1000개는 된다고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SRBM이라고 그러는데, 그 SRBM이 750 내지 1500기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000개를 더 이상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을 갖다 놨다고 저렇게 몇 년 동안 짜증을 부리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비난을 한국한테 가했던 것, 뭐 여러분들이 저 지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는 단거리 미사일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일본, 한국을 다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각도를 변경해서 쏘면 한반도에 다 맞으니까 중국은 한국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수천 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중국의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은 만주를 향해서 날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 지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지구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들이 중국 올 때도 태평양으로 날아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것들은 캐나다를 지나서 북극을 지나서 러시아에 도달하거나 중국으로 오는 것이죠. 중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북극을 통해서 캐나다 지나서 미국을 가게 돼 있죠. 그것이 우리가 그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은, 뉴욕 같은 데서 비행기 타면은 항로가 북극을 향해서 옵니다. 그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주 일부를 본다고 중국이 뭐 사드를 비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한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언급한 데 대해서 똑같은 신문 지면을 이용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반박문을 어느 대사가 써냈다. 이것은 국제 관리에 그 위배되는 일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라는 사람이 뭐 신문에다가 이제 한 페이지를 얻어가지고 자기 글을 썼는데, 이것은 말이죠. 중국이 대한민국을 동급의 나라,
그리고 친구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현재 한국 정부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종 관계를 굴종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황당한 상황이 이제 도래한 겁니다. 제가 그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우리 그 대통령 후보의 인터뷰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이 내용이 맞으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라고 글을 썼습니까? 그 인터뷰 아무리 읽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타이틀부터가 틀린 것이죠. 그 사람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그 내용을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서로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거 맞습니까? 자기 나라를 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중국 외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물론 크죠. 인구도 제일 많고 땅도 넓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대국이라고 국제정치는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지금 전부 다 동등하게 돼 있는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원칙은 모든 나라가 한 표입니다. 유엔 가면은 말이죠. 미국도 한 표고 자마이카도 한 표고 중국도 한 표예요. 물론 중요한 안보리사국 5나라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대국이라는 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자기는 나라 크기를 따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매일 대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존중한다. 존중하면 이런 신문에 글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즉각 반박문을 내요. 존중하는 외교 정책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말이죠. 1953년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맺은 겁니다. 저 동맹을 맺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중관계가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한중관계보다 약 40년 정도 앞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인 양국은 평화적이며 호혜 협력을 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갖춰져 있다. 저거는 하는 말이죠. 국제정치에서는 가까운 나라일수록 관계가 나쁩니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철칙입니다. 전쟁을 공부한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전쟁을 다 분석해 놓고 보니까 누가 싸우느냐? 가까운 나라들이 싸우는 겁니다. 가까운 나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의 90%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론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나라가 전쟁합니까? 물어보면은 90% 확률로 정답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붙어 있는 나라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가까운 이웃인 양국은 평화적이며 호혜 협력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위험한 나라가 중국,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국제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동방 가치관을 공유해 왔고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동방 가치관? 동방 가치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정치의 그 기본 원칙은 유럽에서 만든 모든 국가는 힘이 세든 약하든 동등하다라는 그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방 가치관은 뭡니까? 중국이 맨 꼭대기고 나머지 나라들이 밑에서 조공바치는 그런 가치관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매년 무역 투자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가까운 나라랑 무역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 무역 1등이 지금 중국이 많아졌지만은 캐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왜? 같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이 많은 것은 지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양국 관계의 발전은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누가 부속품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거는 마치 저 사람이 옛날 무슨 총독처럼 옛날에 말이죠. 중국의 그 사신이 우리나라로 올 때 우리나라 왕들이 정말 절절맸습니다. 그 사신이 왕보다도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근데 중국 대사가 마치 옛날에 그 중국의 사신과 같은 그런 그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 우리의 주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중국한테 반박을 하자면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방조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개발 계속 두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 인민들이 무슨 사드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인터뷰에서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그 대통령 후보가 국제정치, 군사 전략 문제의 그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레이더는 중국 서해안에 레이더가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이더보다도 중국의 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만큼 이 말도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진짜 웃기는 말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아닙니다. 중국의 대전략과 우리나라의 대전략이 상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중국은 뭡니까?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게 중국의 대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게 우리의 대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배치되는 것이죠. 전번에 제가 천용우 지난번 안보수석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그 대전략이 중국몽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한테는 악몽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거는 그냥 좋게 하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노골적으로 학술적으로 따지면은 정말로 개념 없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가상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저거는 말이야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 중국이 그렇게 우습게 볼 만큼 허약한 나라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생각해야지 오히려 맞을 겁니다. 중국의 국방력은 국가 통일,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것이지 절대 한국의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 호주, 인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힘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은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도 재밌는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중한 우호 사업에 종사해온 외교관으로서 북한에 있는 사리온 대학이라는 데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한국말 배우고 그런 사람이죠. 사드 배치 전에 중한 관계가 그립다. 사드 배치 전에는 좋았는데 사드 배치한 이후에 나빠졌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요 짧은 글을 쓰면서도 자가당착인 내용이 나옵니다. 양국은 정치, 경제, 인문적 교류가 모두 긴밀했고 생기가 넘치는 상황이었다. 그때 좋았다 이거죠. 그러나 사드는 중국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그래서 옛날이 그립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이후 양국의 노력을 통해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고 합의됐는데 왜 자꾸 사드 얘기해요? 중한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정상관계로 돌아오게 됐는데 왜 사드 배치 전의 상황이 그립다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누가 써준 거예요? 대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써주면은 한번 읽어보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 신문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라고 우기고 있다는 데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이른바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일부 국가들이 이에 역행하여 인위적인 디커플링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의 국가들이 중국을 그 시장 경제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은 그 원칙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하다는 말이 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고 중국의 시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제가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시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미국의 시대가 유지될 것이 뭐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참 뭐 자뻑이라고 그러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작년에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중에서 9억 6천만 명이 하루에 한국 돈 10,000원 번다 그랬습니다.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이 거의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4억이 중산층이 됐는지 모르죠. 그리고 5억 명에 가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국 자체로 정말 그 문제가 많은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 한국은 약 80%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 반도체 중국에 팔려면은 중국한테 잘해 그런 소리인데, 제가 거꾸로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 한국 반도체 계속 사가고 싶으면은 한국한테 잘해. 너희가 필요해서 사가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말이죠. 어느 나라랑 싸우고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누구랑 잘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역사로 뭐 남을 침략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힘이 없기 때문에 침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모든 침략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인데, 지금 와서 뭐 경제로 위협하고 안보로 위협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인내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봅니다. 외교 몇 가지 보겠습니다. 타국의 외교 사절이 대선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일은 외교 관례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저거 잘못하면 저건 전쟁감이죠. 국내 문제 개입은 국제관계에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유엔 헌장 보면은 2조 7항에 이 헌장의 여한 규정도 본질상 그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든가 외국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싱하밍 대사가 말이죠. 기고 내용을 뭐 읽어보면은 그 너무 편견이 많고, 그리고 내용에 사실관계 오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제 뭐 밑에 있는 나라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수직적 한중 관계, 그런 관계는 지금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를 조선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정부가 말이죠. 싱하이밍 그 대사가 신문에다가 반박문을 쓴 데 대해서 발언을 신중히 할 것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왜 맥을 못 씁니까? 왜 발언을 신중히 할 것? 뭐 일본 공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일본 대사를 이 외무부로 초치해가지고 또 이제 항의를 하고 뭐 되게 세게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쩔쩔매느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 대사가 그 싱하이밍 대사가 쓴 그런 스타일의 글을 신문에다 내도 이렇게 그 맥없이 발언을 신중히 해달라고 얌전하게 얘기할 겁니까?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제가 신문 보니까 일본 공사가 뭐 우리 대통령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사과를 받아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문 사설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쩌다가 한국은 중일이 함부로 하는 나라가 됐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최근의 정부, 특히 이제 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뭐 신문 사설의 답이고, 국제정치학적으로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다음번 대한민국은 절대로 옆에 나라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 이것도 뭐 연결되는데 미국이 보니까 미국 군이 중국하고 1대1로 말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